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1인 전용 바 혹은 이 사람을 줄여서 받는 이런 공간들이 요즘 만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치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감정 소모하면서 5만 원을 내고 그 다음 날 기분 나빠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고독을 원하는데 완전한 고립은 뼈저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방구석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안전한 군중 속의 고독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다운로 소비 문화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넘어서 외로운 경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일단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술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랫동안 술을 관계의 윤활유라고 불렀습니다. 술 한잔 하자라는 말은 사실 좀 친해져 보자, 거리 좀 좁혀보자, 이런 사회적인 암호 같이 느껴졌죠. 한 잔 부딪히면서 정도 싹 트고요. 회식 자리에서 오가는 이 폭탄주,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소속감을 확인해 왔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요즘 서울의 번화가나 홍대, 성수동 이렇게 좀 핫한 힙한 플레이스들 보면요, 기묘한 간판들이 좀 있어요. 3인 이상 출입 금지, 일행강 대화 자제, 아니면 조용히 혼자 하시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100%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1인 전용 바도 있거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람 많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 불황이라는데 오히려 손님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1인 전용 바 혹은 이 사람을 줄여서 받는 이런 공간들이 요즘 만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혼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퇴근 후에 불 꺼진 이 좁은 자취방에서 혼자 OTT 틀어놓고 편의점 가면 가장 싼 맥주 있죠? 4캔에 얼마 이렇게 하는 가장 싼 맥주를 혼자 훌쩍이고 있는 이러한 거, 아니면 삶의 무게에 지친 가장이 어깨는 축 늘어져서 혼자 소주잔 기울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시죠. 자, 근데 번화가의 혼술바 완전 다릅니다. 정말로 혼자 술을 드시다 보니까 2만 원이 넘는 싱글몰트 위스키나 바텐더가 만들어주는 칵테일, 우리 쉐이킹 한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가미해서 주는 이런 술들을 먹고요. 가끔은 프리미엄 안주도 먹고, 아니면 최고급 스피커에서 나오는 재즈 음악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다 이거 럭셔리한데? 라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비싼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밖으로 나와서 혼자 술 마시는 걸까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집에서 혼자 마실 수도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 즉 혼술바의 폭발적인 증가 이면에 숨겨진 사회에 소름 돋는 이런 진실들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1인 가구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거 아주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근데 맞기는 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이 34.5%를 넘어가 있습니다. 34.5%면 비율적으로 어떤가요? 3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요, 혼술 먹는 사람 늘어나는 거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집에서 먹는 거는 우리 프리미엄하게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프리미엄 혼술바를 가는지에 대한 걸 여전히 설명할 수가 없죠. 만약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 매출이 폭발해야 될 곳은 마트나 편의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 기관인 유로모니터의 최근 주류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전체 주류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나 유통망에서 술을 구매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역설인 거죠. 전체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프리미엄 주류 시장과 아니면 공간에 대한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양보다 질, 그리고 알코올의 문제가 아닌 경험과 분위기를 소비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고 있는 거죠. 파인다이닝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비싼 금액에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파인다이닝 열풍도 똑같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감성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선 혼술바 열풍의 첫 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기꺼이 프리미엄 술에 지갑을 여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가성비의 개념 자체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가성비 어땠나요? 적은 돈으로 배부르게 먹고요, 적은 돈으로 빨리 취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성비였는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잖아요. 강남이나 여의도에서는요, 소주 한 병에 6,000원, 7,000원도 흔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인데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섞여서요, 썩 내키지 않는 지인들과 함께 삼겹살집이나 횟집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들끼리 갔으면 이게 n분의 1 해야 되잖아요. 인당 4, 5만 원은 정말 우습게 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끝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감정 노동이 발생하죠. 상사의 끊임없는 이 뭐 푸념, 그리고 라떼는 뭐 이런 얘기들 들어야 되고요. 분위기에 맞추려면 좀 억지 웃음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내키지 않는데도 또 뭐 2차 가자 3차 가자 가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돈이라는데 내 시간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현대인들한테 시간은 곧 돈이죠. 이른바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자, 원치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감정 소모하면서 5만 원을 내고 그 다음날 기분 나빠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그 돈으로 통제되어 있는 쾌적한 바에 가서 내 입맛에 맞는 최고급 위스키 한 잔 마시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소비,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의 궁극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역설적인데요. 평소에 너무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보고 일어나시죠.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도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족쇄같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죠. 카카오톡 알림 쉼 새 없이 울리고요. 슬랙 같은 업무용 메신저도 뭐 잔디 이런 거 쓰시는데 퇴근 후에도 우리 괴롭힙니다. 인스타그램 속의 타인들의 삶은요. 때때로는 뭐 즐겁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 화려한 삶을 비교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아니면 쇼폼 콘텐츠 계속 보고 있으시면 도파민은 터지는데 뇌가 굉장히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의 조사를 보면요.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현대인들은 하루에 평균 수백 번 이상 타인과 직간접적인 정보적 마찰을 겪는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단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정말 만성적인 연결 피로도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고립을 돈 주고 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집은 완벽한 휴식처잖아요. 나한테는 가장 따뜻한 공간이죠. 근데 집에 가려면 또 시간을 거쳐서 가셔야 되고요. 시간 가서 또 스마트폰 보시게 되잖아요. 가면 집안일이 또 있고요. 가족들 눈치 보거나 아니면 적막감 속에서 또 스마트폰 집어들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혼술바는 조금 달라요. 철저히 타인과의 연결을 강제적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피곤한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조용히 단절되고 칠중은 술 그냥 마시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오프닝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렸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용히 단절되고 싶고 프리미엄 주류를 즐기고 싶다면 면세점이나 아니면 주류 백화점 있죠? 이런 데 가서 아니면 요즘 마트에도 있잖아요. 편의점에도 있어요. 정말 좋은 위스키나 뭐 한 병 사가지고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마시는 게 훨씬 경제적인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옷 다 챙겨 입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지불해 가면서요. 비싼 자리세하고 서비스 차지가 포함된 이런 바로 가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혼술바 현상의 모순적인 상황과 마주를 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독을 원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싫은 거예요. 고독을 원하는데 완전한 고립은 뼈저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방구석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안전한 군중 속의 고독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기묘한 현상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사회학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크 그라노베티가 주창한 약한 연결의 힘입니다. 우리 일명 일상에서 느슨한 연결이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그건데요. 보통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런 강한 연결이 삶의 버팀목이라고 믿어왔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 강한 연결은 때때로 짐입니다.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고 책임감 가져야 되고요. 억지로 감정 교류하고 양보해야 되죠. 이런 관계망에서 때때로는 질식할 것 같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혼술바 문 열고 들어가시면 어때요? 철저하게 약한 연결이잖아요. 내 양옆에 앉아있는 사람 나랑 몰라요.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뿜는 사람의 온기, 그리고 글래스에 얼음 부딪히는 이런 소리, 아니면 백색 소음처럼 들려오는 누군가의 대화 소리,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의 활용점정이다 권력자는 사실 바텐더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나한테 이번 달 실적 어땠어요? 언제 결혼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선 넘는 질문 안 하는 거죠.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술을 가장 완벽한 비율로 조용히 밀어줘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기대고 싶을 때 아니면 기분이 한없이 나쁠 때는 적당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평가하지 않는 리스너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말 한마디 없어도 내 표정을 보고요. 오늘은 조금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권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정교하고 세련된 감정 외주화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독하게 외롭지만 섣불리 누군가한테 감정의 빚을 지기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바라는 공간 그리고 술 한 잔의 가격에 적절한 거리감 그리고 안전한 위로의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결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라는 사람이요.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나만의 은신처를 제3의 공간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책임감으로 점철된 일상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트렌디하고 확실한 제3의 공간의 역할을 하고요. 그게 바로 지금의 프리미엄 혼술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점심 혹은 저녁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모으는 이런 모임도 유행 중이고요. 얼마 전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감튀 모임이라고 해서 감자튀김 쌓아놓고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는 이런 모임도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느슨한 관계와 연대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겠죠. 번화가 골목마다 혼술바가 급증하고요. 빈자리 하나 찾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술 좋아하는 1인 가구가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끈적이고 피곤한, 그리고 계산적인 인간관계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이 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나만의 통제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완전한 고독은 피한 채 적당한 온기에 느슨한 이런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곳을 가서 기꺼이 돈을 주고 여러 가지를 구매하는,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경제적 심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매체인 로이터 통신은 최근 분석에서 이렇게 짚었는데요. 아시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나홀로 소비 문화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넘어서 외로운 경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비즈니스 판도는 완전히 바뀌겠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물건 그 자체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통제된 공간, 침해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감정적 안전망,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외식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여행, 그리고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이 외로움 경제를 선점하는 자가 미래의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퇴근길, 북적이고 피곤한 회식 자리, 아니면 적막한 소리만 흐르는 이 텅 빈 방 안, 이런 극단적인 선택지에서 길을 잃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도심 곳곳에 켜진 이 혼술바의 은은한 조명은 가장 외로우면서도 가장 이기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은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약간은 슬프지만 너무나도 영리한 피난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3의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제3의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사람